지금 이제 조류 충돌, 버드 스트라이크 관련된 저희가 이 말씀을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 과연 이것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기체의 어떤 결함 때문에 이런 참사가 벌어진 것인지 전문가를 연결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네, 공화성입니다. 예. 지금 저희가 상당히 이 제한적인 정보만 가지고 사고 원인을 추측하다 보니까 뭐라고 딱 부러지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 조류 충돌로 인한 랜딩 기어 문제, 기체 결함 문제, 기류의 영향까지 다양한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자, 공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가장 큰 사고 원인을 좀 어떻게 보십니까? 현재 영상을 볼 때는 그 조류 충돌에 의한 그 기체 결함, 그래서 또 엔진에 불이 붙으면서 그 정기적인 신호가 랜딩 기어에 또 전달되지 않아서 그 랜딩 기어가 내려오지 않은 상황, 이렇게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사고 원인으로 추정되는 것 중 앞서 이제 버드 스트라이크 문제를 계속 저희가 짚고 있는데 움직이는 항공기에 새가 충돌할 때는 언뜻 생각해서는 아니 새랑 부딪혔다고 어떻게 비행기가 잘못될까 싶은데 그 충격이 얼마이길래 저런 참사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걸까요? 예를 들어서 시속 300km로 항공기가 운항을 하고 있을 때 1kg의 새가 충돌하면 항공기가 받는 충격은 약 5톤에 가까이 이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5톤이요? 예, 그 조류가 5,000kg 되는 것이죠. 그 조류가 엔진으로 이때 또 빨려 들어가기라도 하면 엔진의 불안전 연소가 섞이면서 화재 발생 위험이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지금 또 나오는 얘기가 랜딩 기어가 정상적으로 내려오지 않아서 진짜 실제로 영상을 보면 사고 직전 영상을 보면 바퀴가 내려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기장이 동체 착륙을 시도한 것으로 육안으로도 확인이 되고 있는데 자, 교수님 보시기에는 전반적으로 이게 어떤 단 하나의 문제 때문인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어떤 이유들이 응축이 돼서 벌어진 참사인지 조금 진단을 해주시죠. 랜딩 기어가 내려오지 않은 이유가 엔진에 먼저 문제가 생겨서 거기에 화재가 발생함으로써 그 정기적 신호, 랜딩 기어의 정기적 신호를 보내는 그 신호선이 절단이 돼서 랜딩 기어가 내려오지 않았는지 예. 아니면 또 다른 문제인지 그것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요. 예. 그래서 랜딩 기어 자체가 문제인지 엔진과 연계돼서 랜딩 기어가 내려오지 않았는지 이 부분은 추가로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블랙박스나 관제탑과의 교신 내역이나 또 이 기체를 사고 이후에 기체를 수습해서 좀 정밀 분석이 필요한 부분이겠죠. 네,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예. 자, 활주로 영상을 보면 비행기 기체 앞부분은 떠 있고 뒷부분만 땅바닥과 함께 이 활주로를 스쳐 지나가는 모습인데 자,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 또 좀 교수님 추정하실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앞부분을 들어 올리는 것은 그 항공기의 충돌 시 항공기 충격을 분산하고 기체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한 그 조종사의 하나의 조치로 보입니다. 예. 또 한 가지는 하중이 그 동체 뒤쪽으로 몰려서 그런 현상도 발생될 수는 있지만 이 영상으로 봐서는 조종사가 임의로 충격을 분산하고 기체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조종사의 조치로 보여지는데 이것이 또한 너무 또 높게 들게 되면 예. 그 꼬리 쪽이 그 활주로에 닿으면서 그 충격이 발생될 수 있고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데 예. 이번에는 그 상황까지는 가지 않았고 단지 랜딩 기어가 내려오지 않고 이 급감속이 되지 않아서 활주로 끝단까지 그 고속
질주를 하면서 그 방호벽에 부딪혀서 폭발로 이어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교수님, 보통 이제 뭐 랜딩 기어가 작동을 않는다 하면은 플랜 A가 막히면 B가 있을 것이고 C가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뭐 제동 장치가 있지 않을까, 이런 뭐 문외한인 저도 그냥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지경까지 된 거는 그런 장치들이 다 고장이 났다고 봐야 되는 걸까요? 일반적으로 그 제동 장치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예, 예. 그 역추력 장치라고 해서 엔진의 그 추력을 그 뒤쪽으로 밀어서 그 항공기가 그 움직이게 되는데, 이것을 반대 방향으로 회전을 시키면 예. 그 힘이 앞으로 가게 됩니다, 방향이. 그래서 이게 역추력 장치. 그래서 그 항공기를 그 감속시키는 그런 장치가 있고요. 그 대신에 이것은 엔진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때 예. 작동하는 것인데, 이번처럼 엔진 한 개가 고장이 났을 경우에는 한쪽에서만 역추력 장치가 있는 것이죠. 그만큼 감속이 줄어드는 상황이 될 수가 있고요. 예. 두 번째는 그 우리가 그 비행기를 타다가 착륙할 때 보면 날개 위쪽에 패널이 있습니다. 패널이 이렇게 열려서 이렇게 열리는 걸 볼 수가 있는데, 네네. 그걸 이제 스포일러라고 하는데, 이것이 이 날개 위의 패널이 열리면 그 공기 저항을 증가시켜서 맞습니다. 또 속도를 줄이는 역할을 해줍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랜딩 기어에 그 달려 있는 그 바퀴에 이제 브레이크 장치가 있습니다. 네. 그 브레이크 장치로 이제 감속을 시키고 정지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 랜딩 기어가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 이 브레이크 장치는 전혀 사용할 수 없었고, 두 번째는 역추력 장치 또한 엔진 하나가 망가졌다면 한쪽밖에 엔진 한 곳에서밖에 역추력 장치가 없었기 때문에 그만큼 속도를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고요. 예. 스포일러 같은 경우는 영상에서 정확히 보이지 않아서 이 스포일러가 작동했는지 작동하지 않았는지는 면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자, 교수님, 무안 국제공항의 이제 활주로 길이가 한 2.8km, 그러니까 이제 뭐 인천국제공항이나 김포국제공항에 비해서는 좀 짧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 이 사고 영상을 보셨을 때 인천공항이나 김포공항처럼 활주로 길이가 좀만 더 길었더라면 피해를 조금은 더 줄일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네, 그럴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일반적으로 정상 상태에서 활주로에 항공기가 착륙할 때는 보통 1km에서 2.5km 정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태에서는 사실은 무안공항도 문제가 전혀 없죠, 활주로 길이가. 그렇죠. 그렇지만 동체로 비상 착륙을 할 경우에는 그 활주로 그 착륙 길이가 보통 1.5배에서 2배 정도 길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길이로 보면 약 2.5km에서 4km 이상이 된다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활주로 길이가 조금이라도 더 길면 길수록 그 활주로 항공기가 그 주행하는 속도는 계속 마찰 저항에 의해서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충격이 낮아져서 폭발로도 이어지지 않을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추측도 해봅니다. 예. 교수님, 이건 약간 좀 제가 이 기본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여쭤보는 질문인데요. 보통 이렇게 큰 화재, 폭발이 나는 경우는 이제 항공유 때문이지 않습니까? 비행기 연료의 그 어떤 휘발성이 워낙 강해서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전문가는 이제 만약에 이런 비상 상황이었다면 최대한 좀 그 항공유를 버리고 동체 착륙을 했었더라면 어땠을까라고 지적도 하던데, 그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이제 조종사가 어떻게 이제 판단하냐에 따라서 항공유를 그 연료를 방출할 시간조차 없이 급박한 상황으로 비상 착륙을 했어야 되는 상황이었다면 그것이 또 바람직하고, 일반적으로는 항공유를 비상 착륙하기 전에 항공유를 버리고 비상 착륙을 할 경우에는 혹시나 큰 충격이 있더라도 폭발 가능성 그리고 화재 확대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예, 아무래도 교수님 말씀대로라면 워낙 상황이 긴박했기 때문에 그런 걸 할 여유도 없었던 게 아닌가라는
아니냐라는 좀 추측을 해보게 되네요. 알겠습니다. 자, 교수님 지금까지 공화성 우석대 소방광작과 교수와 얘기 나눴습니다.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예.